베트남 국민 과자가 있다는데요. 제사상에 오르고 MZ세대 결혼 답례품으로 최고 인기 있는 과자는 충격적이게도 바로 한국의 초코파이. 그 놀라운 이야기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입니다. 35살이고요. 하노이 변두리 동아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아들 롱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우선 롱이 아침밥부터 챙겨야 하거든요. 쌀국수라도 한 그릇 끓여주고 싶지만 요즘엔 쌀값도 만만치 않아서 대부분 밥에 간장 조금 넣고 김치 몇 조각 올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15살인 롱이는 항상 엄마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은 다들 좋은 간식도 사 먹고 새 옷도 자주 입는데 우리 롱이만 그런 걸 못 해주니까 말이에요. 6시가 되면 시내로 나가야 해요. 대형 오피스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서 깔끔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은 힘들어도 그분들이 버리는 물건 중에 쓸만한 게 가끔 있어서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 12개 층인데 하루에 2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다리가 정말 아파요. 그래도 한 달에 받는 돈이 250만 동이니까 참아야죠. 베트남 돈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롱이 학비랑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점심시간에는 주로 김밥 한 줄이나 바게트 반 개로 때우는데요. 가끔 한국 직장인들이 남긴 도시락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달콤한 과자 하나가 들어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초코파이라고 하는 초콜릿으로 덮인 부드러운 과자 말이에요. 요즘 베트남에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도 명절 제사상에 올리는 집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롱이 저녁을 차려줘야 해요. 시장에서 가장 싼 재료들로 국물을 끓이고 야채 몇 개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우리 저녁 풍경입니다. 롱이는 요즘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요.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동이에요. 제 월급의 거의 반이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나중에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롱이를 보면 마음이 찡해져요. 밤에는 이웃집 할머니 댁에서 부업으로 포장 일을 해요. 작은 전자제품들을 상자에 넣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하루에 5만 동 정도는 더 벌 수 있거든요. 보통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롱이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저도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 말이에요. 정확히 어떤 공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한국 과자 공장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은 중국 회사라고 하고 처음에는 그냥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변두리 마을에 무슨 큰 공장이 들어서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정말로 큰 트럭들이 오가기 시작했고요. 마을 입구 쪽에 펜스도 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시장에 나갔을 때 다른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정말로 큰 과자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도 많이 뽑을 거라고 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웠는데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 가족한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롱이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싶은 게 제 소원이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큰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공사 소음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롱이 아침을 챙겨주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웃집 미 언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하야,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미 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오리온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사람을 엄청 많이 뽑는다고 해. 지금 당장 마을 회관으로 가봐.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리온이 뭔지도 몰랐고 한국 회사라고 하니까 더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미 언니 말로는 그 유명한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래요. 아, 그 달콤한 과자 말이에요. 베트남에서 지금 제일 인기 많은 과자잖아요.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과자고 젊은 커플들 결혼식 답례품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작년 때 명절 때는 선물 세트로도 나왔다던데. 제가 가끔 한국 직장인들한테서 얻어 먹던 바로 그 과자요. 정말요? 그 과자 회사가 우리 마을에? 응. 그것도 엄청 큰 공장을 짓는다고 해. 초코파이가 지금 베트남에서 얼마나 인기인지 알아? 우리나라 과자 시장 1위야. 편의점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있고 젊은 애들은 거의 다 좋아해.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들 주려고 사신다고. 직원도 1000명 넘게 뽑을 거래. 마을 회관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더라고요. 마을 이장님이 앞에 서서 큰 종이를 들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마을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오리온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제과 회사에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이장님 설명에 따르면요. 이 공장에서는 그 유명한 초코파이를 만들 거라고 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그 과자 말이에요. 심지어 제사상에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중국에서도 엄청 성공한 회사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미 호찌민에 공장이 있고요. 이번에 북부 지역 공급을 위해서 우리 하노이 근처에 두 번째 공장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궁금한 게 같았거든요.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취업할 수 있을까? 채용 조건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학력 제한도 없어요. 다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한다고 하네요.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학력 제한이 없다니.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집안 형편상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월급은 최소 400만 동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요. 400만 동이요?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의 거의 2배였어요. 그 돈이면 롱이 컴퓨터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좋은 음식도 해먹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회사는 직원 교육을 정말 잘 시켜준다고 해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한국어 교육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까지요?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도 인기 많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요. 지원서는 내일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마을 회관에 양식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세요. 설명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얼른 가서 지원서를 받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원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이름, 나이, 주소, 경력사항 정도만 적으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롱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정말요, 엄마? 그 유명한 초코파이 회사에서요? 응, 그래. 엄마가 거기 취업하면 너 컴퓨터 학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롱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꼭 합격하실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제가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한국 회사라고 하니까 더 긴장되더라고요. 혹시 한국어를 못해서 안 뽑히는 건 아닐까? 일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 언니 말로는 이 회사가 직원들을 정말 잘 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도 좋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준다고요. 다음날 아침 지원서를 꼼꼼히 작성했어요. 비록 대단한 경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것만큼은 자신 있게 쓸 수 있었거든요. 청소 일을 3년째 하고 있고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것도 적었어요. 마을 회관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연락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지원서를 낸 지 사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마을 회관에서 전화로 면접 날짜를 알려주더라고요. 이틀 후 오전 10시에 임시로 설치된 면접장에 오라는 거였어요. 그날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뭘 물어볼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롱이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만큼 성실한 사람 없어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면접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도 단정히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설레더라고요. 면접장이 설치된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였어요. 큰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테이블과 의자들을 배치해 놓았더라고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다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제 앞에 1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씩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면접 시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씩 걸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테이블 너머로 3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가운데 계신 분이 한국 분이셨고 양쪽에는 베트남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한국 분이 베트남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말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지원서를 보니까 청소 일을 3년째 하고 계시네요.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떤 건물에서 일했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그리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는 것까지요. 성실하게 일해오신 것 같네요. 그런데 공장 일은 해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걸 좋아해요. 열심히 배워서 꼭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분 한 명이 질문하셨어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5살 아들 하나 있어요. 혼자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때 한국분이 갑자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베트남 분이 통역해 주셨어요.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싱글맘이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하시네요.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분들을 특히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취업이 어려웠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일을 빠져야 하고 야근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았어요. 혹시 야근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웃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분이 질문하셨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도 배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한국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면접이 끝나고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롱이에게 면접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엄마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매일매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다녔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마을회관에서 전화를 해서 합격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정말요? 정말로 합격했다고요? 네, 축하드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그 큰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건가요? 롱이한테 소식을 알려주니까 아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제 우리도 더 좋은 생활할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고기도 사서 맛있는 저녁을 차렸어요. 물론 비싸지 않은 것으로요. 하지만 그동안 참았던 게 있으니까 조금은 사치를 부려도 되겠죠? 이웃들한테도 소식을 알렸더니 다들 축하해 주더라고요. 특히 미 언니는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하야, 정말 잘됐다.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한국 회사 다니는 사람이 생겼네. 그날 밤에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거든요. 물론 걱정도 있었어요.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다른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이제 롱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죠. 공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롱이도 일찍 깨워서 아침을 챙겨주고 저도 도시락을 싸서 나왔어요.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컸거든요. 하얀색 건물에 오리온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고 입구에는 경비원분이 계셨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하는 하라고 합니다. 경비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아, 신입사원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저기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벌써 10명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곧 한국인 직원분이 나오셨는데 바로 면접 때 봤던 김 과장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리온 베트남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과장님이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발음이 많이 늘으셨네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회사 소개와 안전교육 그리고 여러분이 맡게 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회사 소개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까지 진출한 글로벌 회사라는 거예요.
특히 베트남에서 초코파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간 6억 개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보다 베트남에서 더 많이 팔린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정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제사상에도 올리고 요즘 젊은 커플들 결혼식 답례품으로도 쓴다고 들었어요. 김 과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니까 다들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 우리 동네에서도 명절 때 초코파이 사다가 제사상에 올리는 집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공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모 쓰는 법, 비상구 위치, 기계 다룰 때 주의사항 등등.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단 한 건의 큰 사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이런 큰 기계들을 다뤄야 한다니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메뉴가 정말 다양했거든요. 쌀국수, 볶음밥, 반미,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게다가 가격도 정말 저렴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하게 먹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트남 분들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는 한국 과자가 받아들여질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베트남 분들이 베트남 과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인사팀 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 음식도 있다는 거였어요.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국 직원들이 고향 음식을 그리워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베트남 직원들도 좋아해서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실제 생산 라인을 견학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기계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초코파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거든요. 이 기계에서 하루에 10,000개씩 초코파이가 나와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라인에서 일하게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배정받은 곳은 포장 라인이었어요. 완성된 초코파이를 예쁜 포장지에 싸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교한 작업이더라고요. 포장이 정말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처음 보는 게 바로 이 포장이거든요.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라인 책임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베트남 분이셨는데 이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틀째 되는 날에는 실제로 작업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손이 느려서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하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옆에서 일하는 리 언니가 계속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분도 마을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저보다 2달 먼저 입사하셨대요. 첫 주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동료들도 다들 좋았어요. 특히 한국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하씨 일 잘하시네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과장님이 격려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건 월급이었어요. 약속한 대로 400만 동을 받았는데요. 손에 쥔 돈을 보니까 정말 꿈 같았어요. 이제 롱이 컴퓨터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좋은 음식도 해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롱이한테 월급 봉투를 보여줬어요. 와, 엄마. 정말 많네요. 응, 이제 내 컴퓨터 학원비도 낼 수 있어. 롱이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행복했어요.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한국어 수업도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3번 퇴근 후에 1시간씩 배우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입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김 과장님이 발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무엇보다 롱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2달이 지나자 우리 집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일 큰 변화는 롱이었어요.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매일 신이 나 있거든요. 엄마, 오늘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신기해요. 롱이가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와서 자랑할 때마다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걸 언제 봤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녁 메뉴도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똑같은 반찬에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가끔은 롱이가 좋아하는 치킨도 시켜 먹어요.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사실 요리 실력이 늘은 게 아니라 재료가 좋아진 거겠지만요. 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뻤어요.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받고 있어요. 포장 라인에서 일한 지 2달 만에 품질 관리팀으로 옮겨졌거든요. 완성된 제품의 질을 확인하는 일인데요. 더 꼼꼼해야 하고 책임도 큰 일이에요. 하씨는 정말 세심하게 일하시네요. 품질 관리가 천직인 것 같아요. 한국인 품질관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분은 박 차장님이라고 하시는데 한국에서 15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신 전문가세요. 품질이 우리 회사의 생명입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믿고 사는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박 차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업무 보고서도 한국어로 쓸 수 있거든요. 김 과장님이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셔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한국어로 대답하면 한국 직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베트남 동료들도 부러워해요. 하 언니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리 언니가 말씀하시길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들은 승진도 더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을도 많이 달라졌어요.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식당들도 생기고 작은 상점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우리 동네 전통 과자 가게 할머니는 요즘 걱정이 많으세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할머니가 만든 전통 과자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신 초코파이를 사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 달콤한 과자만 찾아. 우리 전통 과자는 관심도 없고 할머니가 한숨 쉬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좋은 변화들도 많았어요. 마을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미 언니네 아들도 서울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야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었어. 정말 고마워. 미 언니가 감사 인사를 하니까 제가 더 뿌듯했어요. 회사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직원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한국 직원들과 베트남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요. 오늘은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을 같이 준비해봤어요. 김 과장님이 직접 김치를 가져오셨고 저희는 분차와 고익구온을 준비했어요.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문화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베트남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분차는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박 차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음식을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런 자리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한국의 사계절 이야기, 한국의 전통 명절 이야기, 그리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까지요. 베트남에서도 한국 드라마 인기 많죠? 저희 한국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초코파이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팔린다니 정말 신기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롱이 친구들도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봐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한국을 생각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맛이구나라면서요. 어느 날 롱이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다니는 회사 본사가 있는 나라잖아요. 글쎄,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사실 저도 한 번쯤은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만드는 초코파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우수한 직원들은 한국 본사 연수 기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꿈꿔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죠. 롱이는 꿈이 생겼고 저는 새로운 일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복잡한 마음도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다 좋은 변화일까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50년 넘게 전통 과자를 만들어 오신 응우엔 할머니가 가게를 닫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 할머니가?
응, 요즘 아무도 안 와. 다들 그 초코파이만 사가지고. 시장 아주머니들 말을 듣고 보니까 할머니 가게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전통 과자 가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퇴근 후에 할머니 가게에 가봤어요. 예전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날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하구나. 어서 와. 할머니가 반가워해 주시긴 했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정말 가게 문 닫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전통 과자에 관심이 없어. 다들 그 달콤한 외국 과자만 찾고. 할머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제가 바로 그 달콤한 외국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그래도 맛있는 전통 과자인데. 맛이 문제가 아니야. 시대가 바뀐 거지. 요즘 애들은 포장도 예쁘고 달콤한 것만 좋아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과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엄마 손잡고 와서 사 먹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롱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럼 할머니 가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안 와서. 롱이도 아쉬워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쌀과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가족이 행복해진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 마을의 전통이 사라져 간다면 이게 정말 옳은 건가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품질 관리를 하며 완벽한 초코파이들을 포장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리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우리 마을 전통 과자 가게들이 요즘 어렵다는 거 아세요? 아, 그 얘기? 나도 들었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리 언니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하잖아. 우리 초코파이는 포장도 예쁘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전통 과자는 금방 상하잖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박 차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씨,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차장님. 회사에서 베트남 전통 과자와 초코파이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해요. 베트남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하씨가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니.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씨는 품질 관리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전통 과자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이게 해답일까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롱이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새로운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직 시작 단계야. 하지만 정말 기대돼. 그리고 곧바로 응우엔 할머니께 찾아갔어요. 할머니,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혹시 베트남 전통 과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뭐하러?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 전통 과자와 현대 과자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할머니 도움이 꼭 필요해요. 할머니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시더라고요. 정말? 그럼 우리 전통 과자도 살릴 수 있는 건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50년 넘게 쌓아온 그 경험과 지식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와. 우리 전통 과자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 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이제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전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 말이에요. 그날 밤 롱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할머니도 도와주고 회사 일도 잘하고. 엄마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회사의 기술과 자본, 베트남 전통 과자의 맛과 문화, 그리고 저 같은 직원들의 열정이 모두 모여야 가능한 일이죠.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통과 현대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만 때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요. 프로젝트 첫날 회의실에 들어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제품 개발팀, 마케팅팀, 그리고 베트남 직원들까지. 총 12명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넨입니다. 베트남어로 평화라는 뜻이죠. 김 과장님이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하 씨는 우리 품질관리팀의 우수한 직원이면서 베트남 전통 과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온 이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베트남 전통 쌀과자와 초코파이의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래요. 베트남에서 쌀은 주식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상징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초코파이도 이제 베트남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만 해도 베트남에서 6억 개가 팔렸어요. 한국보다 더 많이 팔린 거죠. 베트남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정을 나누는 상징이 되었고, 어르신들은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우리 기술과 결합하면 정말 특별한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응우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베트남 전통 쌀과자의 종류,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새우 맛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김맛도 있는데 이건 일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부장님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새우 맛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인데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퇴근 후에 할머니께 가서 전통 쌀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고 다음날 회사에서 그걸 현대적인 방법으로 응용해 보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 쌀가루를 어떤 온도에서 구우세요? 온도? 그런 건 몰라. 그냥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어. 할머니의 경험적 지식을 과학적 데이터로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하씨, 할머니가 손으로 만져본다고 하시는 게 정확히 몇 도 정도일까요? 온도계를 가지고 할머니께 가서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대략 140도에서 150도 사이더라고요. 와, 정말 신기해요. 오랜 경험이 과학과 만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이 부장님이 감탄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어요. 겉은 초코파이처럼 초콜릿으로 코팅되어 있지만 안쪽은 쌀과자와 새우 맛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어때요? 맛 좀 보세요. 이 부장님이 건네주신 시제품을 한 입 베어 물어봤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와, 이상하게 어울려요. 달콤한 초콜릿과 고소한 쌀맛, 그리고 새우의 감칠맛이. 한국 직원들도 시식해 보시더니 모두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독특하네요.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맛인데 의외로 중독성이 있어요. 그날 퇴근 후에 할머니께 시제품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맛 좀 보세요.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쌀과자 맛이 나는데. 네, 맞아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전통 과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가? 물론이에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우리 전통 맛을 알게 될 거예요. 며칠 후에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열었어요. 회사에서 허락해 준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응우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새로운 과자예요. 시식회에 온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게 쌀과자 맛이 나네. 그런데 초코파이처럼 달콤하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다. 옛날 맛인데 현대적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반응이 좋았어요. 롱이 친구들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기뻐한 건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젊은 애들이 우리 쌀과자를 좋아하네. 할머니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시식회 후에 회사에서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 부장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본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씨 덕분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베트남에서 초코파이가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이번 안 제품도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초코파이처럼 각 나라 전통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그렇게 큰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차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씨,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하씨를 한국 본사 연수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저를 한국에요? 네, 일주일간 한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그날 밤에 롱이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엄마, 정말요? 한국에 가시는 거예요? 응, 일주일 동안. 정말 꿈 같아. 엄마 정말 대단해요. 한국 가서 많이 배우고 오세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매일 청소만 하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한국까지 가게 되다니. 하지만 제일 뿌듯한 건 우리 전통 과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50년 경험과 한국의 현대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드디어 아는 쌀과자가 정식으로 출시되었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출시 기념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특히 응우엔 할머니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거든요. 오늘 출시되는 안쌀과자는 베트남 전통 과자. 장인의 50년 경험과 오리온의 현대 기술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제품입니다. 김 과장님이 베트남어로 소개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준 우리 아씨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나가니까 박 차장님이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적힌 증서를 주시더라고요. 하씨 축하합니다.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어요. 앞으로 베트남 전통식품 개발팀을 이끌어주세요. 팀장이요? 저를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롱이가 엄마 최고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출시 첫 주 안쌀과자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하노이와 호찌민의 대형 마트에서 모두 품절될 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젊은 고객들이 이제 초코파이처럼 우리도 자랑할 만한 베트남 과자가 생겼다고 말한다는 거였어요. 하 팀장님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호찌민에서는 결혼식 답례품으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제 팀원이 된 리 언니가 신나게 보고하더라고요. 이제 저를 팀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정말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서 안쌀과자 인증샷을 올리는 게 유행이 되었거든요. 옛날 할머니 맛인데 트렌디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완전 대박. 초코파이가 베트남 국민 간식이라면 이제 아는 베트남 전통의 자존심.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초코파이를 베트남 과자로 여기는 만큼 이제 안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과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한 달 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응우엔 할머니가 우리 회사의 공식 자문위원이 되신 거예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아이고 내가 이런 큰 회사에 뭐라고? 자문위원이라고? 할머니가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회사에 오셔서 새로운 전통 과자 개발에 조언해 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을에 일어났어요. 안쌀과자가 성공하자 다른 전통 과자 가게들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과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시장의 다른 할머니들도 신이 나셨어요. 사람들이 안쌀과자를 먹어보고 나서 원래 전통 쌀과자도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두 번째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베트남 전통 찹쌀떡과 초콜릿을 결합하는 거였어요. 하 팀장님, 이번에는 어떤 맛으로 해볼까요? 코코넛 맛은 어떨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코코넛을 정말 좋아하니까요. 이제 저도 자신 있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롱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컴퓨터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저희 프로젝트 홍보 영상도 만들어줘요. 엄마, 이번에는 할머니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전통 과자의 역사를 소개하는 거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롱이가 만든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전문적이더라고요. 이 아이도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해요.
한국 본사에서도 베트남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부장님이 말씀하시길 내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 팀장님도 다른 나라 프로젝트에 자문 역할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 전통 음식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니.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한국 본사 사장님이 베트남을 방문하신 거예요. 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 한국 본사에 장기 연수도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집으로 이사했고 롱이는 더 좋은 학교로 전학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롱이가 정말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엄마 얘기해요. 맞아요. 요즘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해주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겨요. 오늘도 회사에 출근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베트남 전통차와 과자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 중이에요. 팀장님, 오늘 회의 준비 끝났어요. 고마워요. 다 같이 힘내봅시다. 창밖을 보니까 우리 공장에서 만든 안쌀과자 광고판이 보이네요. 그 옆에는 베트남 전통의 맛, 현대의 기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초코파이 광고판도 있는데 베트남이 사랑하는 국민 간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초코파이도 이제 완전히 베트남 것이 되었고 우리 안쌀과자도 전통을 현대적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베트남 과자가 된 거죠. 전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초코파이가 저와 가족 안이 베트남에게 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